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80세가 되었을 때 여전히 할 수 있다면 인생을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5가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80세를 늙음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80세는 끝이 아닙니다. 그동안 얼마나 잘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나이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5가지를 여전히 할 수 있다면 당신은 단순히 나이를 먹은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제대로 살아낸 것입니다. 이 5가지는 단순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신체적 능력만이 아닙니다. 정서적 지혜, 정신적 힘, 그리고 삶과의 깊은 연결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다 보고 나면 80세가 전혀 늙은 나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혼자 걸을 수 있다. 첫 번째입니다. 80세에 혼자 걸을 수 있다면 당신은 큰 것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걷기는 평범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나이에 걷는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다리, 허리, 심장, 그리고 균형 감각이 모두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독립성입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 걸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자유입니다. 원하는 곳에 갈 수 있습니다. 원하는 시간에 나갈 수 있습니다. 아침 산책도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오랜 친구를 만나러 갈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걸을 때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여기 있고 내 삶은 내가 결정한다.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걷는 것은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뇌를 맑게 합니다. 노화를 늦춥니다. 하지만 과학적 효과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걷기가 주는 정신적 자유입니다. 걸을 때마다 당신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대신 움직이기를, 제한 대신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 계십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김순자 할머니입니다. 올해 83세이십니다. 3년 전 무릎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행기를 쓰시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다르게 결심하셨습니다. 매일 조금씩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집 앞 골목까지만 나가셨습니다. 그 다음엔 동네 슈퍼까지.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매일 아침 북한산 둘레길을 30분씩 걸으십니다.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걷는다는 게 이렇게 고마운 일인 줄 몰랐어요. 걸을 수 있으니까 웃음도 다시 나오더라고요. 보시다시피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닙니다. 얼마나 빨리 걷느냐가 아닙니다. 계속 걸으려는 의지입니다. 걸을 때 당신은 세상과 연결됩니다. 아파트 놀이터에서 뛰노는 아이들 소리, 동네 슈퍼 앞에서 나누는 이웃들의 이야기, 계절마다 바뀌는 가로수의 색깔.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이 세상의 일부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선 자세로 걷는 것은 마음에도 영향을 줍니다. 허리를 펴고 걸으면 뇌가 신호를 받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기억력도 개선됩니다. 바르게 걷고 명확하게 생각하고 당당하게 느낍니다. 80세에 혼자 걸을 수 있다면, 앞을 보며 걸을 수 있다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면, 당신은 비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모두 승리입니다. 걷기는 단순해 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신성한 일입니다. 몸과 정신이 여전히 함께 가고 있다는 조용한 증거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을 잘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기억하고 돌아보고 배울 수 있다. 두 번째입니다.
80세에도 기억하고 돌아보고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면 당신은 매우 귀한 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기억은 단순한 뇌 기능이 아닙니다. 과거의 내가 지금의 나와 연결되는 실입니다. 과거를 명확히 기억할 수 있다면, 거기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면, 여전히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있다면, 당신은 늙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망증을 두려워합니다. 기억을 잃는 것이 쇠퇴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기억은 단순히 떠올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현재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조용히 앉아서 50년 전 여름날을 떠올릴 수 있다면, 자녀가 웃던 소리를 기억할 수 있다면, 첫사랑의 얼굴이 떠오른다면, 당신의 마음은 여전히 살아있고 의미로 가득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검사로도 측정할 수 없는 승리입니다. 그리고 배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배우는 것은 뇌를 젊게 합니다. 새로운 외국어를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어려운 철학책을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스마트폰 앱 사용법을 배우는 것, 처음 보는 책을 읽는 것, 새로운 김치 담그는 법을 시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배움입니다. 뇌에 도전할 때마다 당신은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중요하다. 나는 아직 목적이 있다. 돌아보는 것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후회 없이 과거를 돌아볼 수 있다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난 날을 바라볼 수 있다면,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이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룬 것입니다. 돌아봄은 과거를 지혜로 바꿉니다. 그리고 지혜야말로 나이의 진정한 재산입니다. 가끔 기억이 흐려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잃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세부 사항을 잊는 것은 인간적인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진짜 중요한 것을 여전히 안다는 점입니다. 사랑, 친절, 용서, 웃음, 의미. 마음은 언제나 머리가 잊은 것을 기억합니다. 여전히 마음을 쓸 수 있다면, 자신의 이야기를 기억할 수 있다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쁨을 느낄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앞서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호기심을 잃지 않은 사람의 것입니다. 호기심이 살아있는 한 당신은 늙는 것이 아닙니다. 확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웃고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다. 세 번째입니다. 80세에도 여전히 웃을 수 있다면, 진심으로 웃을 수 있다면, 활기차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의 순간에서 기쁨과 유머와 감사를 찾는 능력. 이것은 당신의 정신이 꺾이지 않았다는 가장 깊은 증거입니다. 몸은 느려질 수 있습니다. 세월의 무게는 무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웃음은 그 짐을 가볍게 합니다. 어떤 약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드는 것을 진지함과 연결합니다. 쇠퇴와 연결합니다. 제한과 연결합니다. 하지만 웃음은 이 모든 것을 거부합니다. 몸은 늙었어도 영혼은 늙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여전히 삶의 불완전함에 미소 지을 수 있다면, 좋은 이야기에 웃을 수 있다면, 자신의 실수를 보고 웃을 수 있다면, 당신은 드문 것을 터득한 것입니다. 품위의 예술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은 하루에 수백 번 웃습니다. 하지만 어른은 훨씬 덜 웃습니다. 80세까지 유머 감각을 잃지 않은 사람. 그들이야말로 인생의 진정한 챔피언입니다. 웃음은 영혼의 약입니다. 스트레스를 낮춥니다. 면역 체계를 강화합니다. 하루를 에너지로 채웁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웃음은 사람을 연결합니다. 함께 웃는 것은 세대를 이어줍니다. 사람들을 가깝게 만듭니다. 여전히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농담을 나눌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의 얼굴에 미소를 가져다 줄 수 있다면, 당신은 가치를 잃지 않는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는다는 것.
이것은 당신이 여전히 삶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들은 종종 경이로움을 느끼는 법을 잊어버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는 사람들, 그들은 다른 사람이 지루함을 보는 곳에서 아름다움을 봅니다.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 거창한 모험은 필요 없습니다. 순간만 있으면 됩니다. 삶이 여전히 얼마나 소중한지 상기시켜주는 작은 행복의 순간. 우스운 기억을 보고 웃는 것, 오래된 사진을 보며 미소 짓는 것, 친구를 놀리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마음을 젊게 유지하기에 충분합니다. 여전히 기쁨을 찾을 수 있다면, 여전히 다른 사람을 웃게 만들 수 있다면, 평범한 것에서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면, 당신은 인생을 잘 살고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주변 모든 사람에게 영감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웃음은 말합니다. 시간이 나를 이기지 못했다. 나는 여전히 여기 있고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 좋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예상치 못한 가장 강력한 승리 중 하나입니다. 네 번째, 자신과 타인을 돌볼 수 있다. 네 번째입니다. 80세가 되어서도 자신을 돌볼 수 있다면, 그리고 어쩌면 다른 사람에게도 손을 내밀 수 있다면,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독립성,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이것은 나이 든 후의 활력을 보여주는 가장 강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스스로 식사를 준비하는 것, 혼자 옷을 입는 것, 화분에 물을 주는 것, 이웃을 돕는 것,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이 나이의 힘을 정의하는 조용한 승리입니다. 스스로를 돌볼 수 있다는 것, 이것은 편리함 이상입니다. 정체성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할 수 있다. 나는 여전히 쓸모 있다. 나는 여전히 목적이 있다. 많은 노인분들이 이런 행위가 얼마나 의미 있는지 과소평가합니다. 사회가 잃은 것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남아있는 것보다 말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날 수 있다면, 아침 루틴을 혼자 할 수 있다면, 완전히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하루를 살 수 있다면, 당신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방식으로 성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타인을 돌볼 수 있다면 더욱 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친구의 안부를 확인하는 것, 손주를 돌보는 것,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로하는 것, 돌봄을 주는 것은 의미를 만듭니다. 당신의 삶이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가장 단순한 순간에도 말입니다. 남을 돕는 것은 몸의 힘이 아닙니다. 마음의 힘입니다. 자신과 타인을 돌보는 것은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일상을 유지하고 남을 돕는 노인들, 그들은 더 나은 정서적 안정을 경험합니다. 더 예리한 사고력을 유지합니다. 심지어 더 오래 삽니다. 책임감, 아무리 작은 양이라도 그것은 구조와 방향을 줍니다. 2단계에서 자기 관리는 사치가 아닙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한 존중입니다. 잘 먹는 것, 청결을 유지하는 것, 개인 습관을 지키는 것, 이것들은 모두 자기애의 형태입니다. 각각의 행위가 말합니다. 나는 돌볼 가치가 있다. 그 마음가짐은 자신감을 발산합니다. 하지만 돌봄의 정서적 측면을 잊지 마십시오. 경청할 수 있다면, 용서할 수 있다면, 격려할 수 있다면, 젊은 사람에게 조언을 줄 수 있다면, 당신은 여전히 인류의 가장 오래된 역할 중 하나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 지식을 나누는 것은 노화를 짐이 아닌 축복으로 바꿉니다. 기본적인 필요를 여전히 돌볼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의 하루를 더 밝게 만들 수 있다면, 당신은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독립성과 친절은 결코 늙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많은 젊은 사람들이 잊어버린 것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삶을 위해 나타나는 것,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타인을 위해서 말입니다. 5번째, 살아있음에 감사할 수 있다. 5번째입니다.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80세 이후 인생을 진정으로 잘 살고 있다는 가장 예상치 못한 신호. 그것은 감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여전히 여기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는 노화를 견디는 것에서 축하하는 것으로 바꿉니다. 사라진 것에서 초점을 옮깁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것, 삶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춥니다. 2단계에서 감사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루를 채우는 작고 조용한 축복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 커피 첫 모금,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 따뜻한 이불 속에서 듣는 빗소리, 젊었을 때는 무시되던 이 작은 것들, 그것들이 나이가 들면 보물이 됩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가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완전함 속에서 아름다움을 보는 것입니다. 모든 흉터, 주름, 통증이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생존의 이야기입니다. 80세에 이르면 숨 쉬는 것 하나하나가 증거입니다. 수많은 도전을 극복했다는 증거입니다. 여전히 서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존중할 가치가 있습니다. 감사는 마음과 정신도 보호합니다.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매일 감사를 실천하는 노인들, 그들은 우울증을 덜 경험합니다. 더 잘 잡니다. 더 강한 면역 체계를 가집니다. 하지만 과학을 넘어서 감사는 평화를 가져옵니다. 광주에 사시는 정미순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올해 85세이십니다. 매일 아침 할머니는 3가지를 적으십니다. 감사한 것들입니다. 때로는 큰 것입니다. 딸에게서 온 전화. 때로는 단순한 것입니다. 무릎 위에 웅크린 우리 고양이. 할머니는 말씀하십니다. 이게 나를 일깨워줘요. 조용한 날에도 항상 좋은 게 있다는 걸요. 할머니의 감사는 힘이 되었습니다. 다시 또다시 삶의 예라고 말하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고통에도 불구하고, 상실에도 불구하고, 외로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사할 이유를 찾을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이루지 못할 것을 이긴 것입니다. 감사는 고난을 지우지 않습니다. 고난을 구원합니다. 매일을 2번째 기회로 바꿉니다. 매 순간을 선물로 바꿉니다. 80세의 진정한 성공의 척도. 그것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감사하느냐입니다. 시간이 무엇을 빼앗아갔느냐가 아닙니다. 마음이 무엇을 간직하기로 배웠느냐입니다. 하루가 끝날 때 마음이 여전히 감사합니다라고 속삭인다면 당신은 단순히 노년을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노년을 숙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잠시 조용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5가지 신호가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입니다. 80세에 걸을 수 있는 것, 기억할 수 있는 것, 웃을 수 있는 것, 돌볼 수 있는 것,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단순한 행운이 아닙니다. 숙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을 만큼 충분한 지혜로 살아왔다는 뜻입니다. 이것들은 작은 능력이 아닙니다. 시간도 지울 수 없는 품위의 증거입니다. 이 5가지 각각은 나름의 승리를 담고 있습니다. 걷기는 독립성을 보여줍니다. 기억하기는 정신을 살아있게 합니다. 웃기는 영혼을 가볍게 합니다. 돌보기는 목적을 강하게 합니다. 감사는 마음을 젊게 합니다. 함께 모여서 이것들은 조용한 승리의 찬가를 이룹니다. 나는 여전히 여기 있고 여전히 충만하게 살고 있다. 보십시오. 80세 이후의 성공은 무엇을 이루었느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느끼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손에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 5가지 신호 중 단 하나라도 자신에게서 발견한다면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당신은 이미 부나 명예보다 훨씬 큰 것을 이긴 것입니다. 인생 자체를 이긴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공유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좋은 콘텐츠를 계속 만드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